나이 들면 관절이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관절의 통증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며 약이나 주사 없이도 충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침을 맞아도 허리나 무릎 통증이 계속되셨나요? 그러다 결국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진실은 꼭 그렇게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드리죠. 매일 밤 단 3분, 세 군데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세일만 지나면 허리와 무릎, 관절의 통증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겁니다.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결과는 분명합니다. 오늘은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통증에서 벗어나게 된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는 10년 넘게 고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78세의 이순희 어르신은 무릎 통증으로 1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죠. 약과 물리치료는 잠깐만 효과가 있었지만 매일 밤 3포인트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후 2달 만에 지팡이 없이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세 곳은 우리 몸의 황금 포인트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깨워주는 부위죠. 매일 밤 단 3분만 실천하면 당신의 관절도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자연 치유의 비밀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무료이지만 당신의 통증 없는 인생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어깨와 허리, 무릎총 통증을 풀어주는 황금 열쇠죠. 서울에 사는 70세 이영호 씨는 수년 동안 어깨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팔을 들기도 힘들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통증이 심했죠. 여러 치료를 해봤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만 풀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해 보세요. 처음엔 믿지 않으셨지만 하루 3분씩 아침과 저녁에 허벅지 앞쪽 근육을 눌러보셨습니다. 일주일 후 어깨 통증이 줄었고 한 달 후엔 놀랍게도 어깨가 부드럽게 움직였으며 허리와 무릎도 가벼워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허벅지 앞 근육이 긴장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그로 인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이 근육을 풀어주면 몸의 균형이 회복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며 통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올바른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면 단단한 뼈가 느껴질 겁니다. 그게 바로 골반뼈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손가락을 무릎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다가 약 3분의 1 지점에서 멈추세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마사지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살짝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만, 하지만 시원하다고 느껴질 만큼의 강도로요. 그 상태에서 양옆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조금만 해도 근육이 점점 풀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한쪽 다리는 1분 정도만, 그리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1분 정도 마사지하세요.
호흡은 천천히 편안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풀리면 골반과 무릎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근육은 여러 관절에 연결된 다관절 근육이기 때문에 이 한 부위만 잘 풀어줘도 허리와 무릎의 균형이 함께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뻐근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부드럽게 마사지하다 보면 근육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통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매일 밤 단 3분.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어깨, 허리, 무릎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질 겁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신영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가 된 이후로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찌릿한 통증이 퍼졌고 식당에서 일하던 그녀는 매일매일 오늘은 얼마나 아플까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주사, 침, 찜질, 물리치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통증은 금세 다시 돌아왔죠. 결국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었고 가족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해도 낫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무서워서 결심을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박 씨는 거의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MRI를 본 후 저는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발바닥 마사지를 해보세요. 그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픈데 왜 발을 마사지해야 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발바닥에는 온몸의 신경과 연결된 반사구가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 통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하루 2, 3번씩 발바닥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중심으로요. 3일 후 아침에 허리를 펴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남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졌네? 일주일 뒤 그녀는 지팡이 없이 병원에 왔습니다. 표정은 밝고 걸음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모든 분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발바닥 자극이 혈류를 개선하고 자세를 교정해 주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도 박 씨는 매일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하고 복부 스트레칭을 병행하며 허리 통증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술 없이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제겐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왜 발바닥 마사지는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발은 우리 몸의 모든 경락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히 족태양 방광경 같은 중요한 경락이 발바닥을 지나가죠. 그래서 예로부터 발을 자극하면 온몸이 깨어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발 마사지는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자연 진통 효과를 내고 혈액순환과 기분까지 개선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이나 수술 후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발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통증이 줄고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은 발바닥의 움직임 하나가 허리, 골반,
무릎, 그리고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 당신의 두 발을 3분만 사랑스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몸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일 겁니다. 그럼 이제 발바닥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바닥에 앉아 다리를 접어 발바닥이 손에 닿기 쉽게 하셔도 좋습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쪽 다리씩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고르게 눌러주세요. 특히 발 중앙 부분, 즉 움푹 들어간 곳이 중요합니다. 이곳에는 온몸의 장기와 연결된 신경과 혈자리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 부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준 뒤 가운데 오목한 지점, 우리가 용천혈이라고 부르는 곳을 조금 더 깊게 눌러보세요. 정확히 자극이 되면 몸 안쪽에서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순간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하고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혹시 통증이 느껴진다면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조금 부드럽게 조절하세요. 마사지는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엔 발 뒤꿈치와 발가락 아래 부분도 잊지 마세요. 이 부위들은 각각 간, 신장, 심장, 폐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를 때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그건 몸이 지금 여기가 피곤해요 하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세게 누르지 말고 반복해서 부드럽게 자극해 주세요. 한쪽 발은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 한 후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손이 불편하다면 바닥에 작은 공이나 지압용 마사지볼을 두고 발바닥을 굴려도 좋습니다. 효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가며 염증이 줄고 관절 주변 조직이 회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만에 무릎이나 엉덩이 통증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며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분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가볍게만 해주세요.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무릎 뒤 오목한 부분, 즉 슬와 포플리탈 포사입니다. 이곳은 만성 허리 통증이나 무릎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사는 72세 조명성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서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40대부터 무릎이 붓고 아프기 시작해 70이 넘자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약, 주사, 물리치료, 안 해본 게 없지만 통증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잠들기 전에도 꼭 무릎 뒤를 3분간 마사지해 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놀랍게도 며칠 만에 허리 통증이 먼저 줄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허리를 곧게 펴기가 훨씬 쉬워졌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지 않아도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2주 차에는 무릎 붓기가 빠지고 3주가 되었을 땐 40년 넘게 괴롭히던 요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검사 결과에서도 관절 주위 염증 수치와 근육 긴장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릎 뒤에 움푹한 곳에는 위중혈이 있습니다. 이곳은 방광경이 지나가는 자리로 허리에서 발뒤꿈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위를 자극하면 등부터 다리 끝까지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지금 조 씨는 지팡이 없이도 주 3회 동매를 3바퀴나 걸으십니다. 그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허리까지 났다니까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무릎 뒤를 제대로 마사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의자에 앉아 무릎을 살짝 굽히세요. 그러면 뒤쪽에 오목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 중앙이 바로 위중혈의 위치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면 엄지손가락이 닿는 곳이 그 자리예요. 엄지로 2에서 3초간 살짝 눌렀다가 천천히 놓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세며 5에서 7회 반복하세요. 처음부터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시작해 점점 압을 조절하면 좋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요통, 다리 저림, 좌골신경통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위중혈은 몸의 뒷면을 따라 흐르는 방광정의 중심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락이 열리면 허리부터 발끝까지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피가 잘 돌게 됩니다. 단, 무릎 뒤에 정맥류가 심한 분은 세게 누르지 말고 가볍게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하루 단 3분. 허벅지 앞, 발바닥, 무릎 뒤. 이 세 곳만 꾸준히 풀어주면 약이나 주사 없이도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끝의 터치가 인생의 통증을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중혈을 자극하는 것이 허리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무릎의 뻐근함까지 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르고 난 뒤 무릎이 욱신거린다면 그때 잠깐 1분에서 2분만 위중혈을 눌러보세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통증이 신기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급성 염증 상태라면 우선 충분히 쉬고 찬 찜질을 한 뒤에 다시 마사지하세요. 매일 잠자기 전 단 3분만 해보세요. 며칠이 지나면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무릎의 뻐근함이 점점 사라지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사지의 효과는 방법과 안전함에 달려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만 기억하셔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마세요. 너무 깊게 누르면 근육이나 연조직이 멍들 수 있습니다. 약간 아픈데 시원하다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근육과 부드러운 조직에 집중하고 뼈나 관절을 직접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수건을 대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에 하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경직이 완화됩니다. 호흡은 천천히, 깊게 해야 합니다. 숨을 내쉴 때 통증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신경이 안정되고 혈류가 더 잘 흐릅니다. 한 부위당 1분에서 2분,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래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몸 상태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부어 있거나 수술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강한 마사지를 피하고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아주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마사지를 마친 뒤에는 가볍게 일어나서 심호흡을 하고 다리를 천천히 스트레칭한 다음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물이 노폐물을 배출하고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앞서 소개한 세 부위, 즉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을 꾸준히 마사지하면서 다음 3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아침마다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10분 정도 천천히 걷기.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여 몸을 풀어주기.
그리고 짠 음식과 튀긴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것은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성실히 지킨 사람들이 결국 통증을 이기고 건강을 되찾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불과 일주일에서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관절과 활기찬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의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세 곳 중 어디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허벅지 앞쪽일까요? 발바닥일까요? 아니면 무릎 뒤 오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건강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 친구 중 매일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또 하나의 치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통증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비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